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에게 헛꿈을 키워준 사람들, 일명 구슬을 뻔뿌질해 대권 잠룡으로 키우려 했던 이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어제 사표가 수리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으로 누구와 힘을 모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큰 관심이죠. 특히 정치권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가 그에게 정치적 조언을 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그제 사퇴하기 며칠 전에 반문 성향을 가진 여권의 거물 정치인과 만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권과 대척점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야권보다는 진보 진영의 반문 인사들과 먼저 연대하는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일이어서 이 만남의 의미는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당 대표의 자리에서 무장 해제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소위 여권 거물 정치인을 만났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시발점은 6일자 TV조선 보도였는데요. 윤석열 전 청장이 지난 주말 청장직 사의를 밝히기 직전 여권의 거물급 인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거물급 인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케 하는 단서를 남겼는데요. 이 단서로 그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 민주당의 정통 주류로서 당대표를 지냈다. 두 번째 단서, 소위 친문 세력에 밀려 땅을 떠났다. 정당 브레이커, 막장 정치 이력으로 6개월간 당정 4개의 진기록을 보유한 인물, 노 전 대통령 등의 온갖 칼국기를 자행한 행보를 보인 인물, 오만과 독선이라는 노무현 프레임을 만들고 또 난 누구보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인물, 문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 끊임없이 내부 총질을 해댔던 인물. 이쯤 되면 대충 누군지 감 잡으시겠죠? 민주당 10년 암흑기 흑역사를 주도한 당깨기 전문가. 그의 이런 신공은 창당, 합당, 탈당을 2번이나 반복하며 결국 안철수에게 창당의 길을 열어줬죠. 윤석열에게 대권 컨설팅을 해줬다는 바로 그 사람. 2000년대 들어 민주당 계열 정당에 당대표를 지내다가 당을 떠난 정치인들로는 정대철, 한아갑, 조순영, 손학규, 정동영, 김한길 전 의원으로 압축되는데요. 여기서 한아갑, 조순영 전 의원은 이미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오래전에 갈라선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손학규 전 의원은 국힘당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이니 본래 민주당 계열에 당적을 둔 정통 주류 세력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정대철, 정동영, 김한길 전 의원 셋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동영 전 의원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고 현재 윤석열 전 청장을 열렬히 응원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완전히 갈라선 바 있으며 정치적 노선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그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결국엔 두 사람이 남습니다. 예상대로 7일 채널A는 윤석열 친문과 거리먼 여권 원로 정대철, 김한길 접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전 청장과 접촉한 이들이 정대철, 김한길 전 의원님이 밝혀졌는데요. 또 뻘짓하고 있었던 거죠. 참 끈질기게 살아남아 끝까지 이런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온 거죠. 윤석열의 헛꿈을 팝콘 튀기듯이 뻥 튀게 해준 원로 정치인들. 그 결과가 뻔하기에 웃음만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검찰 내부에는 상당 정도로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자칭 뭐 킹메이커다 하는 우리 또 언론사 뭐 사주하고 밀실 회동 이런 게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 나라고 대통령 못하라는 법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대권 지지율이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8일, 야권은 윤풍이 불어닥쳤다. 이제야 해볼 만하다는 말이 오가는 등 온종일 들썩였습니다. 꺼질 것 같았던 윤 전 청장의 지지율이 전격 사퇴 직후 30% 안팎으로 튀어오르자 정권 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퍼진 건데요. 또 김치국물을 사발로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면서도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이낙연에 밀려 5%를 넘는 주자조차 보기 드물었던 게 국힘당이 처한 현실이었는데요.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윤석열 총장 만나는 거 좀 고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뭐 고려한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내 스스로가 무슨 윤석열 총장을 당장에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은 그때 만난다는 뜻이지 내가 특별하게 뭐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청장이 별의 순간을 잘 잡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살아가는 과정의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윤 전 청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제 야권으로 편입된 윤 전 청장이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내면 그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전 청장이 당장 정치에 투신하거나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그동안 추진해온 정권 비리 수사나 자신의 사퇴 배경에 대한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를 시작하더라도 국힘당과는 거리를 둔 채 당분간 외곽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4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요동치는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서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도를 놓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뒤에는 김한길과 정대철이 혼수를 두겠지만 말입니다. 아마 이 둘은 킹메이커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 위원장은 보선이 끝나면 아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며 윤 전 청장이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당내에선 윤 전 청장이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빵 터지는 웃긴 전망마저 내놨습니다. 금융계 엘리트 출신인 자신을 경제산업부 장관까지 시켜준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과 집권 사회당의 결변을 선언하고 탈당한 마크롱은 의석이 하나 없는 중도 신당을 만들고 바로 대권을 거머쥐었는데요. 그냥 개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윤석열 대망론을 주장해온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은 국민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이제는 혼자선 못 내린다고 표현했는데요. 정계 진출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정 의원은 윤 전 청장은 국민의 뜨거운 지지에 응답해야 한다며 그 시점이 너무 오래 걸려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오바는 오바를 넘어 저세상 오바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반나절이면 빠질 지지율로 이리 설레발을 떨어대니 보는 이들이 배꼽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어디 감히 깜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자신의 가족과 최측근의 비리를 덮기 위해 감행한 정치 행보로 보여지는 그의 여정은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만 줄잡아 9개. 이걸 그냥 덮고 가려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항상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준 만큼 받아가는 게 인지상정이며 순리인데요. 윤석열은 받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